신문 브리핑 풀뿌리 언론 K, 바로 경남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마약성 의약품 병력 확인, 특정 연령대 처방 금지 시급이라는 기사인데요. 기획기사인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경남의 마약 범죄 실태를 알린 경남신문의 박준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경남의 마약 범죄 실태부터 전해주시죠. 예,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마약 사범 검거 건수는 2019년 620명, 2020년 697명, 2021년 43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검거 건수는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미 마약 위험 사회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마약 사범의 검거 건수는 줄었지만 대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나이가 더 어려졌다는 대목이 있던데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2019년에는 도내 10대 마약 사범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21년에는 100명으로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 경남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에서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 이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10대 피의자 56명을 검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 투약 장소가 공원과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내 파장이 컸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어떻게 마약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건가요? 마약 유통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SNS 발달로 마약 유통이 쉬워져 젊은 연령대도 마약 중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병원에 찾아가 통증을 호소하며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박 기자님, 마약 중독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셨던데요. 마약 중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약 예방 교육 부재와 재활시설 부족을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약 중독은 끊기가 힘들고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예방 교육,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재활시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후속 기사도 준비 중이시라고요? 맞습니다. 앞으로 마약 퇴치 운동본부의 학교 현장 교육 동행 취재와 해결책에 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신문의 박준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언론사 기사 보시죠. 먼저 경남도민일보 보겠습니다. 50년 나눔 샘물, 진주 남성당 한약방 폐업이라는 기사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헌신해온 전 남성문화재단 김장하 이사장이 50년 동안 운영해온 진주 남성당 한약방의 문을 닫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폐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지역 인사들 속에 서 있는 바로 이 가운데 계신 분이 78살이 되시는 김장하 선생입니다. 이 김장하 선생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모은 100억 원으로 진주 명신고등학교를 세워 국가에 헌납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다음 뉴스 사천 보겠습니다. 끝까지 쫓는다. 음주운전 개석거라. 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1년 동안 2차례나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 사고를 막은 한 시민을 취재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우등버스의 기사인 한결애 씨입니다. 한 씨는 좀 겁이 났지만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음주운전만큼은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표창장 받는 사진도 있네요. 끝으로 한산신문 보겠습니다. 문 닫은 조선소가 구석구석 미술품으로 공간의 품격을 높인다라는 기사인데요. 신화 SB의 옛 사옥을 고쳐서 만든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전시 공간을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건물 복도와 또 라운지 곳곳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의 소장품과 현대미술작가의 작품을 만나볼 수가 있다는 기사인데요. 이렇게 통영에서는 접하기 힘들었던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또 폐조선소를 재탄생시킨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의 변화를 보면서 도시재생에 힘을 느낀다라는 관람객들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전해드렸습니다.